고려대학교에서 신년 달력을 보내왔어요. 제가 뭐 학교를 빛내서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기부를 많이 했고 또 정기적으로 기부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살면서 한 8천만 원 좀 넘게 기부한 것 같아요. 뭐 고려대학교에 한 1,600만 원, 또 어떤 장학재단에도 한 1,600만 원, 또 어떤 학교에도 한 3천만 원, 또 뭐 아름다운 재단에도 얼마를 기부했고,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부를 하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이건 제가 신문 인터뷰에서도 한번 밝힌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 나이 때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재수는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좀 웃기게도 수능 성적표를 들고 과외를 하러 다녔었어요. 당시 국어가 되게 어려웠는데 제가 국어를 좀 성적을 잘 받아서 재수생 신부님에도 저한테 과외를 맡기는 학생들 부모님들이 꽤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가면서 수험 준비를 했어요. 뭐 핑계일 수 있지만 그렇게 수험 생활에 집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받았고, 그래서 한 번 더 수능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출판사 대표님께서 어찌어찌 제 사정을 아시고 매달 생활비 10만원과 필요로 하는 교재에 대해 교사용 주소서를 전부 구해다 주셨었어요. 그때의 일은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경험 중에 하나인데, 이 힘들고 거친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면 절망하고 있을 텐데 누군가 따뜻한 손을 저에게 건네줬던 거예요. 그때의 감동, 감사함을 잊을 수 없었고, 추후에 제가 돈을 좀 벌어서 출판사 대표님께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게라도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돕고 그래왔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재수 삼수하면서 가외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낸 책이 지금의 국어의 기술이에요. 참 재미있는 일이죠.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는 무슨 수험 생활을 남 점수 올려주면서 하나 이렇게 되게 막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경험 덕분에 그 내용으로 책도 쓰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뭐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더라고요. 기부를 하는 두 번째 이유, 일종의 채무감 때문이에요.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 제가 쓴 책, 당시에는 이제 언어의 기술이었는데 이 책이 막 100만 부가 넘게 판매되니까 되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냈던 이유는 과외를 하면서 학생들 성적을 올려온 그런 경험들을 머릿속에만 냅두고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종이 뭉치로 좀 만들어 두면 누군가 보겠지 해서 출간을 했던 건데, 이게 뭐라고 막 이거에 학생들이 찬사를 보내고 선생님들도 막 좋다고 그러고 하는데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기껏해야 수험서거든요. 제가 살면서 책을 이것저것 많이 읽어왔는데 분명히 제 책보다 훨씬 훌륭하고 좋은 책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교육열로 인해서 제 책이 이렇게 많이 판매된다는 게 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험서라는 건 경쟁을 뚫고 한정된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또 기부를 한 것도 있어요. 참고로 제가 고려대에 1,600만원 정도 기부한 거는 제가 고려대학교 재학 중에 받았던 장학금 액수를 다 합친 거거든요. 지금은 성적 장학금이 없어졌지만 저 때는 성적 장학금이 있었어요. 제가 첫 학기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냈는데 지금과 달리 학자금 대출 이자가 7%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 학기 4년 동안 내면은 이자 감당하기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학기 중에는 기를 쓰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뭐 2학년 때부터는 계속 장학금을 받아왔는데, 사실 장학금이란 게 대학교 성적, 이걸 GPA라 그러는데 이거 아주 소수점 차이에서 결정될 때가 많아요. 1등 하냐 2등 하냐 3등 하냐. 근데 운이 좋게도 저는 그냥 계속 1등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장학금 못 받은 친구들이 저보다 덜 절박했냐, 뭐 집안에 다 돈이 많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언어의 기술이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이 인세를 받고 나니까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장학금을 학교에 다 환원함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추가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제 기부에 좀 의미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여담인데 고려대학교에 1,000만원 이상 기부하면 이런 황금색 카드를 줘요. 가면 무료 주차도 할 수 있고 도서관도 막 들어갈 수 있는데 부산에 살기 시작하면서 아무 쓸모가 없네요. 기부를 하는 세 번째 이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평안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의 욕망이 무한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부를 하게 되면은 인지 부조화에 빠지는 것 같아요.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행동은 아무 대가 없이 돈을 그냥 내놓는 거잖아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은 주로 사고를 바꿈으로써 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해요. 그래서 기부를 하면 제 생각은 어떻게 변하는가, 나는 이 무한한 욕망의 전차에서 뛰어내렸구나,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이런 마음가짐이 뭔가 제가 큰 욕심을 내서 말아먹었을 법한 그런 일들을 좀 방지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요즘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부 8천만 원 할 돈이 했으면 비트코인을 사둘걸. 그러면 벌써 제가 빌딩 몇 개 갖고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기부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8천만 원짜리 차를 샀을 때 느끼는 만족감보다 8천만 원을 기부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기부한 거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기가 더 기쁘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뭐 반박하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8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것보다 8천만 원을 기부했을 때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그런 의미에서 기부가 좀 더 좋은 활동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차가 없어요. 심지어 면허도 없어요. 뭐 비싼 시계도 없고 비싼 구두도 없고 그렇게 살고 또 자녀를 가질 생각도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죽을 때 남은 재산은 동생 가족내에 좀 증여하고 또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뜻깊은 시간 보내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